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25가 발생한 지 75주년 되는 날이죠. 순국 용사들에게 뜻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유불급, 소탐대실, 그죠? 교각사루, 그죠? 우리가 이제 이솝 우화의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강아지가 물에 비친 강아지 본인 모습에 물고 있는 이 갈비, 이거를 탐욕을 부리면서 멍멍 짖다가 물에 빠뜨리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지금 유동성의 장세죠. 6월 달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 그죠?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죠? 무엇인가 더 욕심을 내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죠? 그 탐욕이 진행되는 동안에 잘 모르겠지만 그 탐욕이 끝나고 나서는 결국 황폐한 계좌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죠? 소탐대실하지 말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과하게 올라가진 않았는지, 이런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그죠? 올해 예산이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그죠? 4조가 감액돼서 673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4%예요. 그것도 이제 추경까지 합치면, 그죠? 49%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 넘는데 이 1280조의 국가 부채를 나눠보면 인당, 그죠? 2,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주식한 우리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하다 보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모든 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지난 주말 밤에도 여러분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밤의 망치, 미드나잇 해머라고 해서, 그죠? 결국은 미국이, 그죠? 이란을 벙커버스터로 공략을 했죠. 이 빨간 지점들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이란이 나름 호르무즈 이 봉쇄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뭐예요? 주요 미군 기지, 중동에 놓여져 있는 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약속 대련을 했죠. 이란이 미국에게 알려주고 공습을 했습니다. 이건 그죠? 안 하자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번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못하는 이유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교육 석유의 20%, 그리고 한국 수입 원유의 70%를 지나가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란의 우호적인 국가가 누구입니까? 러시아, 그죠? 중국, 그리고 이라크, 카타르,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이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하는 원유 부분이 8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스스로 봉쇄할 수 없고, 이란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저기까지를 봉쇄를 해서 스스로, 그죠? 원유를 수출을 중단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석유 비축량과 중동 지역의 비율 이런 것들을 그죠? 우리나라도 중동 지역 비율을 계속해서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가운데에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죠. 중동 전쟁, 그죠? 동맹을 동반한 전쟁이 아니면 신경 쓰지 마셔라. 이거는 노이즈이지, 그죠? 절대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종전 쇼,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그죠? 휴전을 시키고 그런 이후에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거기에 맞서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자제시킨 트럼프입니다. 자, 사실 강대국이니까 그죠? 이란이나 이스라엘을 겁박하면서 그죠? 휴전을 강제하고 있는데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은 지금 그죠?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나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항할 만큼 힘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트럼프 부분이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압박할 이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의 그죠? 금리가 4.5%입니다. 베트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사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가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뭡니까? 지켜보자. 항상 지켜보세요. 그죠? 지켜보고 후행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지난주에 그죠?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미 상원 최종 의결이 됐죠. 미국 시장에도 서클이 지금 난리입니다. 그죠? 지금 홍콩계 테더사의 USDT가 약 6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 서클이 24.2%로 두 기업이 과점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전 세계 시가총액은 2,500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28년에는 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미국이 만든 이유가 뭡니까? 국채 수요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일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등이 중국이었다가 이 2년 동안 국채를 팔았죠. 매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은 2위가 영국이고 중국이 3위까지 밀렸어요. 그만큼 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나름 이 국가들이 수요가 약하다 보니까 그 대체 수요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이 서클이 각광받고 비록 어제는 15% 떨어졌지만 상장하고 지금 7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엔 그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 그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카카오 그룹지라든지 그리고 LG CNS라든지 그죠? 이런 주식들이 올라오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누가 우리나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주 흐름이 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성공을 할 것이냐 하지 못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파월 연준 의장과 관련된 금리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5월 PCE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지금 도표를 보게 되면 1, 2, 3, 4, 5월보다 그죠? 이 PCE가 그죠? 2.3%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코어 PCE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그죠? 2024년 9월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 그죠? PCE 물가지표는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영향 이거 지켜보자면서 금리를 안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왜? 금리를 내리게 되면 1.5% 2%로 내리게 되면 연간 1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금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그죠? 그 트럼프의 이야기도 얼추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7월 FOMC 회의 때는 완화적 뉘앙스가 일정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 완화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미국 시장은 본격적인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 중에 또 하나 지표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1, 2, 3, 4월 달에 개인 소득이 계속해서 전달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5월 달 지금 0.2% 증가로 낮아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4월까지 0.8% 증가한 개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가 4월 달에 0.2%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죠?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죠? 5월 이 개인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 개인 소비는 어떻게 될 건가? 그죠? 예상치는 전달하고 비슷한 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미국은 소비 국가 아니에요. 이 소비가 감소하는 흐름 부분이냐 아니냐도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잠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죠.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4월 9일 날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하면서 그죠?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반등, 상승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7월 9일이면 다가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중국만 고율 관세 상호 부분을 5월 12일 날 유예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남았고, 그죠? 자, 그런데 미국 재무장관, 그죠? 미역 베센트가 이야기하기를 무역 협상 성실히 임하면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상대 국가들이 성실히 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마음에 들게 협상안을 갖고 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죠? 미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채까지 언급을 하는 이야기. 그죠? 미국은 뭡니까?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타이밍인데 그것까지 언급할 정도로 지금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타코, 그죠? 타코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치킨 아웃, 그죠?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유예 연장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데 여하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그죠? 우리나라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일본 다 정상이 참여하지 않는 부분도 이 관세 협상과 일정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죠. 그만큼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죠. 오늘 아침 새벽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가 외환시장 자유화나 또 이 투자자 등록 및 계정 설정, 이 청산 결제 이런 부분들이 이 개선이 필요로 하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항목 줄어들었어요. 다만 이번엔 뭐 관찰국이라도 좀 등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외국인 시각에서 그죠?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을 5천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죠? 그동안 매수하던 부분을 좀 매도한 부분도 일부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6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어제까지 4조 8,800억, 오늘 5,500억 정도 매도했으니까 4조 3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물론 매수로 돌아섰고 여기서 이제 하나 봐야 될 부분이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그죠? 그 상승 흐름에 현혹돼서 신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죠? 2021년도에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코스피에 12조 이상 코스닥이 10조 이상의 신용으로 엄청나게 신용 증가,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이렇게 증가한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신용이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죠? 유동성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포모 현상도 일어나고 또 올라가는 주가에 계속 올라가는 탄성이 붙기 때문에 그런데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밸류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엔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가가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죠. 유동성 이후에 실적이 겸비가 돼야 지속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몇 주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죠. K 주식시장 활성화 전략. 그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그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트럼프가 대선 당선되고 나서 그죠? 취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트럼프 허니문 랠리가 펼쳐지듯이 우리나라는 그 인수위 타이밍이 없었잖아요. 당선되자마자 바로 취임이 됐고 그 지금 허니문 랠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왜 쉽게 조정을 보이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죠? 자, 기존 주도주였었던 방산조선 물론 어제 오늘 하락을 했죠. 휴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죠? 단기적으로 상승했었던 부분이 일부 약세 전환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죠? 저 PBR 0.2배 이하의 종목 부분들은 상폐한다. 상폐시킨다. 그죠? 0.8배 이하 종목 부분들은 그죠? 증여라든지 상속할 때 세금을 왕창 매길 거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뭡니까?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여당 다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7월 말로 예정된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은행이라든지 증권, 보험, 지주사 이런 저 PBR 관련 종목 부분들이 쉽게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소 지수가 쉽게 내려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문화 콘텐츠면 콘텐츠, 신재생이면 신재생, AI면 AI, 그죠? 남북, 대화 기대감, 각 산업, 각 분야마다, 그죠?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투자하겠다 한 부분이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섹터 로테이션으로 진행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적으로 전이되고 개별 기업의 성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두 번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잘해서 섹터와 종목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한국 시장이 유독 강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죠? 우리 시장의 PER 그죠? 지금 3,100포인트 올라와서 이제야 10배 정도를 넘어섰고 하다못해 그죠? 선진국이라든지
글로벌 전체 신흥국주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PER도 마찬가지고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제 3,100포인트 올라와서 우리나라 0.96배, 그죠? 그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다른 나라들 그리고 글로벌 평균, 선진국, 신흥국 다 그 한참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상으로 보게 되면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2021년의 차트입니다. 그죠? 코로나로 박살나서 코스피 지수가 1,439포인트 올라갔다가 크게 한번 상승을 해서 2,400포인트까지 올랐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한마디가 형성돼서 3,100포인트를 넘어섰죠. 공교롭게 2021년 6월 25일 오늘이 3,316포인트를 찍었었던 최고점의 날입니다. 이때 선행 PER이 13배에서 14배였고 PBR이 1.1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죠? 요 차트 모양은 엊그제까지의 모습, 종가 모습인데 여하튼 이제야 PER 10배를 넘어섰고 PBR은 0.96배 정도. 그렇다면 아직 밸류상으로는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당시 2021년의 매수의 주체는 그죠? 개인들이었습니다. 그죠? 녹색선,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 기관, 연기금하고 외국인, 빨간색이 계속 매도를 했었어요. 그죠? 이게 상승이 지속되려면 실적으로 전이되고 거기에 통화정책, 유동성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 환경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그 국면에서 시장이 3,000포인트 갈 때 2021년 1월 12일 날 삼성전자가 97,000원 찍을 때 그죠? 막 10만 전자니, 11만 전자니 그리고 그 1월 12일 날 고점이 나오던 날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현대차가 고점을 찍었던 날이에요. 물론 지수는 3,316포인트 6월 25일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데 그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죠? 개인 주도 장세로 전환되면 적어도 2, 3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2021년에는 고객예탁금이 74조까지 증가를 했어요. 개인들의 물밀듯한 자금이 들어온 거죠. 이번에는 지금 65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직 9조가 모자르죠.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런 가운데에서 아직 개인의 주식 관심도가 아직 과거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그죠? 그런데 더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유동성이 더 보강되려면 실질적으로 그죠? 부동산 부분이 더 올라가면 안 되죠.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진보 정권 때마다 부동산의 급등, 그죠? 50% 60% 넘는 이런 부분들, 그죠? 실질적으로 기업들 생산을 유발시키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경제가 우선시돼야 되는데 돈 있는 자들만 그죠? 중서민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은 대출도 제대로 못 받는데 그죠? 돈 있는 자들, 현금 있는 자들이 그죠? 몇십억씩 몇백억씩 불로소득의 아파트로 재산을 축적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흐름 부분에 정권에서 이재명 정부는 그죠? 그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과도한 규제가 아닌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잡아야죠. 잡게 되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들어온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6시부터 그죠? 코스피부터 시작을 해서 지주사 관심 많잖아요. 그죠? 지주사와 관련돼서 그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도 심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